21세기 경제 발전으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 이제는 농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식량 안보 시대가 열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농촌의 현실은 어떠할까? 못해요. 이제 어제가 90여 살인데 이 뭐에는 농사 못 지니까 남이선 다 품팔아야 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 별로 없어. 고령화, 일손 부족, 소득 불균형까지 지금 다양한 문제가 농촌 경쟁력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농촌을 살리기 위한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른 아침부터 화수삼리 마을회관이 시끌벅적합니다. 소소한 간식거리도 보이고요. 재고가 많아서 우리 현장에 그런 모두들 앉자마자 걱정거리들을 쏟아내는데요. 거 달무시 갔더니 지금 한 13만 원 이렇게밖에 안 가니까 쌀값 떨어진 것만 주는 것도 떨어지고. 계속되는 쌀값 하락에 한숨부터 먼저 나옵니다. 어르신들 걱정은 쌀값 문제뿐 아닙니다. 아니 지금은 시골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짓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남의 땅을 수백 마리라도 치러주는데 싸게 반도지도 안 줄어들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조치가 나오겠지. 아유, 뭘 지금 80이 넘었는데 뭘 자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애들이 핵에 달려 지금 몰라. 지난 10년 동안 농가 인구를 분석한 결과 농가 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데 비해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7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농촌에선 농사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고령 농가의 경우 무엇보다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은퇴했을 경우에는 이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거의 대부분 자식들이 보내주는 그런 이제 이전 소득에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농가가 농업 이제 소득은 없지만 자산은 또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뭐 땅이 굉장히 또 비싸고 하니까 우리나라 농지 가격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가가 그러니까 소득은 없지만 자산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농지연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연금은 일평생 농촌을 지킨 고령 농업인들에겐 가장 절실한 대책인데요.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 제도를 시작해 고령 농업인들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명의상 바뀌잖아요. 농지연금 제도뿐만이 아닙니다. 농지 규모화 사업, 농지 임대 수탁, 경영회생 지원 등 농업 경제의 안전화를 위해 농지은행을 설립해 농지를 관리하며 농어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은행의 다양한 사업 중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들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소유하고 계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농지연금은 계약 종료 시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용도하고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하시더라도 배우자가 승계 가능하시고 농지연금 채무에 대해서는 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을 통해 선택적으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농지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중에도 본인이 지금 가지고 계신 농지를 직접 작용하실 수도 있고 타인에게 임대를 줘서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농지연금 가입 후 노후 걱정이 사라졌다는 이순덕 씨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집에 이왕 왔으니까 우리 집이 사랑 다 약초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하얀 꽃으로 보이나요? 어떻게 보이나요? 아무리 봐도 어여쁜 하얀 꽃인데요.
사람들이 하얀 민들레라 그러는데 잘 몰라서 그래. 흰 민들레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처음에 필 때는 아이보리가 돼가지고 활짝 펴서 먼 데서 보면 이게 딱 달라붙었을 때 저렇게 하얗게 보이니까 흰 민들레라 그러는데 원래는 이게 끄트머리가 보라색이잖아요. 이게 얘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피면은 이 보라색은 뒤로 가 이렇게 퍼지면서 그리고 가운데는 아이보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 흰 민들레라고. 그 다음에 이게 개똥쑥이라는 거예요. 이순덕 씨 텃밭엔 그 귀하다는 약초들이 가득한데요. 생소한 작물이 또 있습니다. 줄기가 이렇게 보라색 빛이 나잖아요. 얘는 100년 된 건지 200년 된 건지 모르는 아주 옛날 토종 시금치. 이게 시금치라고요? 예. 토종 시금치 옛날. 이거 가을에 뿌려놨더니 이게 겨울에 죽지 않고 나온 거예요. 농촌으로 시집와 농부의 아내로 또 농업인으로 약 40년 동안 땅을 일구며 살아온 이순덕 씨. 우리는 주로 논농사가 많았죠. 논농사가 많았는데 이제 애들 아빠가 안 계시고 내가 살기 힘들으니까 농지연금을 신청을 해서 연금, 걔는 땅이 한 7천 몇백 평 돼요. 내 소유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를 농지연금을 신청해서 한 달에 농지연금만 한 259만 원? 농지는 있지만 남편 없이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어 농지연금을 선택한 것입니다. 덕분에 지금은 수입 걱정 없이 텃밭을 가꾸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아들, 딸 모아놓고 도시 사람들 주택연금 들듯이 이 제도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나같이 뭐 남자 아니고 농사 못 지니까 남의 손 다 품 팔아야 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는데 그래도 목돈 쓰기는 좋죠. 애들 뭐 이렇게 전세값 같은 거에도 보태줄 수도 있고. 농지연금 덕분에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난 이순덕 씨는 올해부터 남아있는 땅에 고추를 심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농사꾼 아내로 살아온 그녀에게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유, 생명이죠. 생명이지. 살아가는 이유고 생명이지. 애들도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길러서 나갔으니까 뿌리는 다 여기잖아요. 애들도. 생명이에요. 가족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 이 땅은 이순덕 씨에겐 삶을 이어준 생명입니다. 이젠 그 땅이 또 다른 이에게 희망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매년 신규 농지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작년 12월까지 총 6,783농가에 1,666억 원 농지연금을 지급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663억 원을 농지연금에 투입해서 2016년까지 기존 가입하고 계신 4,682건하고 2017년에 신규로 가입하실 예정이신 2,000건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서 신규 상품을 출시해 노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농촌 인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안정 대책이 필요해졌는데요. 이 농지가 농업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신규로 취업할 때 이 농지은행 사업이 적절한 지원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영농을 한참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하는 도중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 농지은행 사업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하는 고령 농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 노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진입기와 그리고 성장기와 이제 은퇴기에 각각 필요한 어떤 맞춤형 사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에 열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3일 동안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해 귀농귀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는데요. 박람회의 열기를 보여주듯 최근 귀농귀촌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도 최근 귀농한 집이 있습니다. 가게놀이 할까? 아이고 싫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집. 뭐 살까요? 감기 걸렸어요. 콜록. 감기약이요? 그건 얼마예요?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이 꽤 자연스럽죠. 야, 창우야. 야. 오, 아들도 있었네요. 아, 너 사고 쳤지? 재밌어? 아빠가 닦을게. 아이들 말썽에도 여유롭습니다. 아이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성훈 씨. 아이고. 올해로 귀농 5년 차인 초보 농부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소중한 일상. 그도 도시에서 사는 여느 아빠와 다름없이 시간에 쫓겨 숨가쁘게 살았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에 가까워질수록 가족에게서 멀어지는 걸 느끼고 귀농을 선택했는데요. 2,000원이요? 1,000원이요? 아, 1,000원 주머니에서 쭉쭉쭉 여기 있어요. 돈 없잖아요. 아, 어떻게 알았지? 아빠랑 노는 거 재밌어요? 네. 아빠랑 뭐 하고 노는 거예요? 가게놀이. 제가 시간이 많이 남죠. 그럴 때는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진 거죠. 아빠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이들도 좋고 저도 좋아요. 귀농 후 아이들도 이성훈 씨도 웃을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귀도 칠하고. 아이들이 한 뼘씩 커가는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 이 세상 모든 아빠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죠. 그렇게 오늘 밤도 추억이 커집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성훈 씨를 다시 만난 곳은 하우스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올해 벼농사를 책임질 모종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성훈 씨 혼자가 아니네요. 날카로운 눈으로 모종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사람. 바로 농사 대선배님인 어머니입니다. 날 좋으면은 떨어주면 이쁘지. 예. 작은 거 하나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흙을 너무 많이 덮어서 그래. 좀 위에 덮는 흙은 좀 덜 덮어야 되는데. 농부로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죠? 뭐가 이게 흙이 들고 일어났잖아. 아침에 열고서는 물은 주었는데 날이 오늘은 흐려가지고 이게 안 말라요. 말르면 이제 뭐 나무나 뭘로 이렇게 싹 훑어주면은 싹 갈았는데 지금은 젖어서 만지면 안 돼. 이거 말르걸렁 이렇게 털어줘야 돼. 지금은 젖어서 뿌리가 그래도 이거 다 가라앉혀줘야지. 늦게 가라앉혀주면은 이게 이렇게 뿌리가 들고 일어나는 거 있지. 이렇게 들고 일어나. 모짜리가 반농사라고 모짜리가 잘 돼야 한 해 농사가 잘 되는 거. 힘도 안 들고. 이제 흙이 이제 이삭이 이제 나오는데 흙을 들고 일어났다고 흙을 좀 이렇게 눌러서 가라앉혀줘서 이삭이 이제 햇볕을 볼 수 있도록. 벼 이파리가. 예, 벼 이파리가. 그래, 벼 이파리가 햇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게 좀 있나 봐요. 카메라 앞이라 그런가 보지 뭐. 잘했는데.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잘 하겠지 뭐. 오늘도 어머님한테 한 수 배우셨나요? 맨날 배워요. 네? 맨날 배워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엄청 잘했는데 내 눈에는 안 차는 거지. 농사 일에 대해서는 하기는 잘하는 거지. 잘하고 있어요. 힘드시겠어요. 나이 드신 건데 또 이제 잔소리를 이렇게 들으시네요. 맨날 들어요. 근데 잔소리가 또 약이 되시잖아요. 예. 농사는. 그쵸. 그 일부러 들으려고 해도 못 듣는 건데 그게 다 노하우니까 오히려 그게 도움이 많이 되죠. 예. 배워야죠. 뭐 농사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농사도 손 간만큼 우리한테 줘. 이 곡식이라는 게 사람 손 한 번 가면 한 번 간만큼 더 우리한테 돌아오고 애착을 두고선 애착을 가지고선 하면은 또 농사도 그만큼 보답을 한다고 우리한테. 평생 농사를 지으며 농지를 지킨 부모님이 계시기에 귀농을 조금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보 농부에게 농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그 역시 농부로서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도 암담하죠. 근데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2012년 불어닥친 태풍 올라벤. 태풍으로 인해 이성훈 씨는 농사의 반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농사는 날씨까지 읽어야 한다지만 자연재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했던 초보 농부에게 귀농 후 첫 농사는 그렇게 큰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때 경험이 지금 농사 짓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좀 되긴 해요. 예. 뭐 항상 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다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렇다도 이제 뭐 한번 겪어봤으니까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전에 벼 모종을 살펴본 후 허리 펼 새 없이 또 다른 작업을 시작한 성훈 씨. 그런데 뭐 하시는 거예요? 유럽종 포도 재배하고 있는데요. 유기농으로 재배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약을 줄 수 없어서 이제 풀을 베려고 지금 왔습니다. 국내에서 생소한 유럽종 포도를 유기농법으로 키우고 있는 이성훈 씨. 젊은 농부이기에 가능한 도전 정신이 그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노하우에 성훈 씨만의 농업 아이디어까지 더해졌으니 귀농 후 소득이 꽤 높겠어요. 지금 포도 하우스는 작년에 져서 포도가 이제 2년 차예요. 근데 이제 포도가 제대로 수확하려면은 3년째부터 수확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포도를 제대로 수확하기보다는 나무를 키워야 되는 단계라 소득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실제 귀농 초기 초보 농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소득입니다. 농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자금 부족으로 귀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농사 기술이 부족한 젊은 농부들에겐 농지 고르는 일부터 막막하죠. 신규 취농은 지금까지는 그 사업에 이제 대상이 포함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농지은행 사업에도 2030 세대를 위한 이 사람들도 그 사업 대상자에 포함시키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 또 농지 매입 비축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신규 취농도 젊은 사람들의 농지 확보에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규 취농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귀농 초기 태풍으로 모든 걸 잃었던 성훈 씨. 수입마저 부족한 그가 귀농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자금이 좀 모자랐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리 융자를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도움을 받아서 땅을 구입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하우스를 져서 이렇게 포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땅을 구입할 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평당 35,000원씩 저리 융자를 해주고요. 지금 이 땅이 1,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 3,500만 원 정도를
30년 상환으로 그리고 저리융자로 해서 예,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은 성훈 씨 같이 패기 넘치는 청년 농업인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바로 2030 농지 지원입니다. 2030 세대 농지 지원은 농촌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는 2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농업인에게 전업농과 같이 농지 구입과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농업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농지 규모화 사업, 과원 규모화 사업, 농지 매입 비축 사업, 농지 임대 수탁 사업 등 4개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업 경영을 희망하는 20, 30대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 매매 형태로 농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은 신규 취업농이 농업인으로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3,445헥타르의 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라는데요. 한 차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성훈 씨. 그에게 농지은행은 어떤 힘이 되었을까요? 그게 저에게는 상당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할 때 제가 했기 때문에 그 토지도 이렇게 임대를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또 임대 받은 그러한 토지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정착이 되고 그런 여유가 있어서 이제 포도까지 예,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포도를 도전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반이 다져지면서 점점 이 제 농촌에 대한 이런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그 기반을 마련해 줬다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 식량 안보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농업인들. 그들이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한평생 지켜온 농지를 잃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 모두 우리 농업과 농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